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세상 살기 힘드시죠? 못 참겠으면 바다에라도 훌쩍 다녀오세요. 가실 때 낚싯대 하나쯤은 챙기셔야죠. 짱구 낚시. 하루쯤 산속 작은 연못에 여행 다녀오세요. 가실 때 낚싯대 하나쯤은 가져가셔야죠. 짱구 낚시. 검색창에 짱구 낚시를 검색하세요. 109pc.com. PC 아니에요. PC예요.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 보고 누락, 수사 방해 의혹, 이걸 두고 3주 동안 감찰을 했습니다. 수사팀의 윤석열 전 수사팀장, 그리고 박형철 수사부팀장, 그리고 지휘라인이라 할 수 있는 조영군 서울중앙지검장, 이진한 2차장 검사, 이 4명을 상대로 감찰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수사팀은 전원 정직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요. 반면 지휘라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지휘라인.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에 있어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서면 진술만으로 이렇게 조사가 끝났다는 점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찰본부는 감찰 대상자 4명에 대해서 각 1회씩 서면 조사만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전 팀장이 이 서울 고검 지검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는가? 내가 사표 내고 나가면 수사라고 말을 했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부당한 지시로 느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은 조영곤 지검장은 감찰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팀장은 감찰 과정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감찰본부는 대질 조사 한 번 없이 입증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대질 조사는 기본 아닙니까? 네. 이걸 또 역시 취재진이 어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한 김훈 과장 직무대리는 대질을 한다고 해서 실체가 밝혀질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힐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자인한 셈입니다. 감찰본부는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법무부에 대해서도 감찰권이 없다는 이유로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틈만 나면 수사 방해를 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전 팀장이 국감에 나와서 한 얘기 아닙니까? 법무부는 감찰 대상이 아니다. 이러면서 조사도 하지 않았으니 결국 지휘부 수사 외압과 관련한 실체 규명은 완전히 실패한 셈입니다. 네. 정해진 수순대로 간 게 아니겠습니까? 예상대로 네. 간 것이죠. 어찌 이렇게 예상이 한치도 틀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측 가능한 정보입니다. 전 국민을 무슨 무당으로 만들려고 하나요? 사실 결국 검찰이 엄청난 질곡의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네. 지난 2월 중순만 하더라도 서울 고검장이었거든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말입니다. 최동욱 당시 고검장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검찰총장 후보자에 오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다. 앞으로 검찰로 넘어올 텐데 어떻게 할지 국정원이 직접 나선 것이고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면 현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릴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골치 아픈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저 동네, 즉 대검찰청에 가기도 싫다. 국정원 사건이 안고 있는 폭발성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동욱 전 총장의 이해감은 맞았습니다. 현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리는 수사는 그야말로 불어냈고 또 불어냈습니다. 4월에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나선 지 7개월 만에 수사팀은 물론이고 수사 지휘라인 대부분이 중도 하차하거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첫 희생자는 최동욱 전 총장 자신이었습니다. 총장 임명 6개월 만에 혼외아들 의혹으로 낙마를 했지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눈밖에 난 이런 최동욱 전 총장을 정권 차원에서 찍어내기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자, 게다가 일선에서 직접 의혹을 파헤쳤던 수사팀장과 부팀장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징계를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들 개인뿐 아니라 검찰 조직 차원의 상처로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오늘 한겨레는 일면 머릿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0년차 한 검사가 한겨레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네요. 결국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렸다가 수사팀과 지휘라인은 물론 검찰 조직 전체가 너무 큰 희생을 치렀다. 국정원 사건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권력의 힘이 어떤 건지를 보여준다. 몇 년 뒤에 나에게 닥칠 일일 수 있다. 정말 착잡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국정원 사건 수사 지휘라인 중에서 사퇴와 징계의 후폭풍을 비껴간 이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뿐입니다. 물론 그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결국 사퇴를 한 조영곤 지검장, 이 사람을 뺀다면 이번 사태에 있어서 유일하게 이런 바람을 피해간 인물이 바로 이진한 2차장뿐이란 얘기인데요. 이진한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다면서 특별수사팀과 충돌을 빚어왔던 인물이고 박근혜 정권이 상당히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인물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겨레 3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이 포털 사이트 다음 토론 커뮤니티인 아고라에 썼다가 삭제한 게시글 1000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움직임입니다. 네. 검찰은 국정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을 파악하는 과정과 다음 아고라 글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게실 글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사실 트위터 100 몇십 자 정도밖에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주장을 펼치기엔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고라에 글을 먼저 써놓고 이 아고라의 그 인터넷 주소를 트위터에 링크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하려 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따라서 그 아고라 글 이것도 역시 국정원과 유관한 것 아니냐라고 네.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추론이죠. 그 글 수만도 1297개라고 하니 이 1297개 글을 올린 사람 누구인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야권이 원샷 특검을 요구하면서 전면적인 투쟁을 이렇게 공언한 상태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무작정 야당만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볼모로 정치적 욕심을 채우며 반민생 대선 불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질타했고,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청문회 외에 의사 일정 이런 것들을 공전 상태로 만든 민주당, 이거는 친노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한국일보는 이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할 대상인 야당에 대해 무작정 이렇게 맞대응으로 나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지 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예산안이든 법안이든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그 부담은 온전히 집권 세력이 지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물밑 대화를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어야지
당 지도부가 일제히 나서서 야당을 비난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사실 그동안 새누리당에게 얼마나 민주당이 잘했습니까? 네? 자기 지지자들에게까지 비난을 받으면서 또 국정 파행 없도록 얼마나 배려하고 또 뒷받침해줬고 결국에는 백기를 들었습니까? 마지막 가서. 그런 야당에 대해서 무작정 비난만 하고 있는 여당. 야당형 여당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당형 야당 때문에 또 골머리를 썼기도 하고요. 자, 한국일보 보도는 그렇습니다. 사면에 관련 기사가 있었고요. 오면을 가보면 안철수 신당에 대한 그런 의문점을 제기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지역 조직을 담당할 실행위원 534명 발표를 했죠. 저도 그 면면을 다 살펴봤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저도 나름 또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유력한 분들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제가 이 노원갑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이름이 거명된 분들께 죄송하지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인물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이거 구인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의 분석도 눈길을 끕니다.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신당 창당 과정에서 대중적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정치에 걸맞는 광역단체장급 인사 영입이 필요하다. 안철수 신당 추진과 관련해서 그동안 비판했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 뭐 발표되는 게 없지 않냐. 예. 도대체 누가 뛰고 있는 것이냐.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전에 지금 뭐 결과적으로 실행위원 발표가 됐습니다만 예. 이런 뭐 실체를 보여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실행위원 발표를 그렇게만 볼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기사 우리 윤희웅 예. 조사분석실장의 새정치에 걸맞는 광역단체장급 인사 영입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예. 윤 실장의 지적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어서 한 말이 영입 인사의 성급한 발표는 추가 영입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예. 이 거물 광역단체장급 인사 영입이 됐더라도 예. 이 부분을 성급히 발표하면 추가 영입에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거물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발표하지 말고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요. 아, 그런가요? 새정치를 하려면 예. 모르는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비판받을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오히려 그 실행위원 534명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뒤따르는 것이. 예.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안철수 신당에 참여했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또 새누리당에서 활동했던 분도 한나라당이요. 네. 있어 보이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기저기 정치 낭인들을 또 끌어모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실제로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요. 자, 안철수 신당의 그 새정치 구호에 걸맞는 인선이 과연 가능할지 이것도 한번 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네. 자, 한겨레 6면을 보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게 된 법조계 고위 공직자 2명의 아들이 모두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 그래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아들 모두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공교롭다, 이런 뒷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김진태 후보자의 장남 같은 경우 현재 삼성전자 한국총괄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자, 근데 김진태 후보자는요,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00억 원을 준 혐의를 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직접 조사한 바 있었는데요. 이건희 회장은 당시 법정에서 김진태 검사가 원망스럽다, 이렇게 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수사검사였네요, 김진태 그렇습니다. 씨가. 자, 그리고 황찬현 후보자의 장남도 삼성전자 직원인데요. 2011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삼성은 그동안 퇴임한 고위공직자 영입이나 고위공직자 자녀 또는 계열사 임직원 자녀 친척의 입사로 종종
구설에 올랐습니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 당시에 특별검사를 지낸 조준웅 변호사의 아들. 이 양반은 이제 사법시험 준비와 어학연수 말고는 별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사건 선고 이듬해인 2010년에 삼성전자 중국 총괄 과장에 이렇게 입사한 데 이어서 삼성전자 한국 본사 인사팀 과장으로 옮긴 바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이제 워낙 구인난 그러니까 네. 직장도 로비를 위한 네. 수단이 되나요? 예. 하여튼 안철수 신당과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구인난이 없습니다. 예. 조선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지금 기사 14면을 펼쳐보면요. 작년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싸이 공연 후의 모습과 지난 10일에 있었던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 후 모습이 나옵니다. 싸이 공연 후의 모습은 시민들이 한 10만 명 정도 모였었는데 공연을 즐긴 다음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모습이 이렇게 다뤄졌고요. 전국노동자대회는 행사 이후 이 광장에 널브러진 소주병, 담배꽁초 이런 것들을 싣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어떤 제목을 뽑았겠습니까? 무질서한 집회 뒤에 쓰레기로 뒤덮인 서울광장. 이런 제목입니다. 민주노총은 왜 이 청소를 안 하고 이렇게 버려두고 갔을까? 민주노총 자체가 워낙 무질서하고 또 파업을 즐기는 이런 이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는 그런 집단이어서 그런 것일까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해봤습니다. 판에 박힌 보도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예. 사실 서울광장에서 3,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 집회를 하려면 서울시의 행사 집회 뒤 뒷정리를 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민주노총도 거기에 해당했죠. 그 뭐 한 2만 명, 경찰 추산으로 2만이고 주최 측 추산으로 5만 되는 그런 인파가 몰렸으니 말입니다. 민주노총이 그래서 집회 뒷정리를 할 사설 청소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집회를 하다 보면은 쓰레기가 나오게 돼 있죠. 쓰레기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치우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데 치우기 위한 그런 용역을 줬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사를 읽어봐야 나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무질서한 집단이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민주노총을 이런 식으로 매도한 건 아닌가라는 편집자의 그런 의도가 읽힙니다. 이런 보도가 왜 판에 박힌 보도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예. 지금 싸이 공연 서울광장 모습은 예. 그 공연 참가자들이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진. 예. 지난 주말에 있었던 노동자 대회는 예.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 예. 이 두 모습이요. 예. 어느 집회나 다 있습니다. 예. 일부는 줍고 일부는 그냥 두고 가고 예. 또 집회 주최자가 일괄해서 치우기도 하고. 예. 그런데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죠. 지난해 서울광장 가수 싸이 공연에 대한 네. JTBC의 보도가 이렇습니다. 예. 싸이 공연 아쉬운 뒷맛. 시청광장 쓰레기로 몸살. 이거 종편인 JTBC가 네. 이 당시에 보도했던 내용이에요. 손석희가 들어가기도 전에. 네. 그러니까 싸이 공연 때도 이 예. 무질서한 모습 쓰레기 더미 찍으려면 얼마든지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노동자 대회에서 쓰레기 줍는 모습들 이 정도 크기의 앵글로 찍으려면 수십 컷 찍어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 기사를 보고요.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키워드는 서울광장과 쓰레기. 하여튼 이런 게시물이 나오더군요. 예. 서울광장에 5만 명이 모여서 절규를 하는데도 보도하지 않는 쓰레기 방송들. 본질을 봐야죠, 본질. 예. 그리고 행사 후에 쓰레기 치우는 거 자발적으로 그 원조와 또 상징은 바로 촛불 집회 참가자들입니다. 촛불 집회 끝나고 나서 쓰레기 없습니다. 물론 쓰레기 나오면 쓰레기를 버려둔 채 집회 참가자들이 귀가했다면은 조선일보에 크게 나오죠. 지난번 얼마 전에 그 현대자동차 네. 울산 현대자동차 예. 앞에서 그 비정규직 문제 희망버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보수 언론들, 예. 저는 뭐 보수 언론이라고 안 봐요. 수구 언론이라고 수구 보는데, 언론. 예. 수구 족벌 언론들이 예.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찍어서 보도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거기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그들이 촬영할 그 당시에는 물론 쓰레기 있었어요. 예. 그러나 말미에 참가자들이 싹 치우고 갔습니다. 네. 그런 건 절대 이제 보도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사전에 기획을 하고 설정을 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현장의 사실을 찍어냈던 겁니다. 이 현장의 사실이 본질과 진실과 거리가 멀어질 때 우리는 그걸 왜곡이라고 말하고 네. 예, 조작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특히나 이런 사진을 띄워서 본질을 흐리고 네. 왜곡 조작하는 것은 예, 질이 더 나쁩니다. 아주 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한겨레 신면을 보겠습니다.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서 노조 아님 이런 통보를 내지요. 자, 그 뒤로 전교조 조합원 수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습니다. 그것도 크게 늘었습니다. 네. 전교조를 허물어뜨리려는 그 정부의 채찍이 되래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뭉치게 하는 기폭제 구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교조의 집계를 보면은 정부가 전교조의 법의 노조화 방침을 밝힌 9월 23일 이후 어제까지 전교조 본부가 파악한 신규 조합원만 모두 604명입니다. 시도지부에 가입 신청서를 냈지만 아직 본부에 보고되지 않은 인원까지 합하면은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교조는 추정하는데요. 네. 통상 9월부터 12월에는 대입 수능 시험과 기말고사 여파로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이 드물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같은 기간 예년 같은 경우 100명 정도 신규 조합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것만 604명이란 얘기죠. 사실 신규 가입이 크게 늘어나게 된 데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법의 노조화를 빌미로 교육부가 조합비 원천징수를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오히려 전교조 가입자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원천징수를 하면은 교장이 전교조 교사가 누군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의 노조가 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장 모르게 가입할 수 있구나. 이러다 보니까 전교조 신규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저기 설립신고증 다시 주는 거 아니에요? 좀 알아보자고. 예. 저는 이 선생님들의 이런 선택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요. 예. 9명의 해고 노동자들과 네. 같이 가기 위해서 6만 조합원이 예. 이런 법의 노조라는 네. 시련을 감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조직을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예. 자, 이런 가운데 전교조 관련한 또 다른 기사가 서울신문 구면에 실렸는데요. 전교조 전임자 77명, 운명의 날이 바로 내일이란 겁니다. 법의 노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제 있었는데, 이에 대한 판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내일 있게 됩니다. 네. 만약에 그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을 합법이라고 판단한다면은 뭐 말하자면은 전교조는 교육부가 학교 복귀 기한으로 정한 오는 25일까지 복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전교조 본부에 파견 나가 있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전임자로서 말입니다. 예. 노조 전임자로서 그분들 같은 경우 25일까지 복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일은 결국 전교조의 전임자 77명의 운명의 날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중앙일보 칼럼이 오늘 주목됩니다. 배명복 논설위원 칼럼인데 제가 지금 펼쳐보고 있는 신문이 이 조중동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순방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다. 초선인 그가 어떻게 수행단의 이름을 올리게 됐는지 알 수 없으나 시쳇말로 그는 확실하게 한 건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기간 중에 일부 교민들이 파리에서 개최한 부정선거 항의 집회를 보고 페이스북에 격한 울분을 토로했다. 이들을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적었다.
그걸로도 모자라 이번에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한때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인터넷과 SNS에서 대박을 터뜨렸으니 노이즈 마케팅의 완벽한 개가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사람이 주군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올드 스타일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워낙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으니 이 양반이 반전 있는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이 집권기에 아버지와 다른 민주 정치를 펼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품었다는 배명복 논설위원. 하지만 또 이렇게 칼럼을 이어갑니다. 벌써 몇 년은 지난 것 같다. 매일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재미없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요즘 시대의 코드에 맞는 새롭고 쿨한 것을 기대했는데 구닥다리 흑백 영화를 다시 보는 느낌이다. 재미와 감동은 없고 올드 스타일의 칙칙한 장면만 계속되니 지루하고 짜증날 수밖에 없다. 네, 예. 이렇게 칼럼이 이어집니다. 오늘 동아일보 칼럼 요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이 또 칼럼을 쓰셨습니다. 이분 계속 쓰시나 봐요. 예. 최영해 논설위원, 최동욱 아버지 전 상서 쓴 우리 최영해 논설위원. 오늘 또 무슨 칼럼을 썼나 봤더니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새누리당은 아직도 친박과 친이의 편가르기가 계속되고 있다. 무슨 이런 말이 있나요? 친박과 친이가 지금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더니 사면 초과인 두 회장의 처지를 보면서 혹시라도 두 대통령의 양다리를 걸쳤다는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 두 회장이라면 이석채 KT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 정권 때 임명됐고 지금 정권 때에 지금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다가 결국 철퇴를 맞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무리한 추정이죠. 아니, 지난 정권 때에 임명됐다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우리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또 누굽니까?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을 예로 들면은 이 양반 칼럼은 여기서 무력해집니다. 무력해져요. 자, 이런 무리한 추정으로 강력한 단정을 통해서 논지를 그야말로 우습게 만드는 이런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최영해 논설위원이네요. 그러니까 이석채 회장, 정준양 회장. 예, 뭐 계속 그 자리에 앉히란 얘기입니까 이거? 구하는 그런 칼럼이네요. 예, 네. 뭐 이런 칼럼을 다 쓰고 하여간 전에 애너그램에서 나왔던 대로 이 듣보 칼럼에 또 아주 명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욕창의 고름으로 쓴 듣보 칼럼. 최영해 전상서. 최동욱 검찰총장 아버지와 혼외 아들 여부에 이의 없이 재벌일보 입. 장관 입에서 나온 말들을 아버버 써서 엄마를 사랑하는 작은 아이라도 다 아니. 욕창의 고름물이 쓴 듣보 칼럼, 뉴동아 칼럼계에 지존되네요. 미국에 온 최동욱 지지자 올림. 욕창의 고름으로 쓴 듣보 칼럼. 네, 수식어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대검 감찰본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와 관련해서 감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인 11월 8일 지난주 금요일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어 그리고 조용건 검사장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영장 청구 금지를 지시했던 것이 아니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 지시를 한 것으로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수 의견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단순히 수사 보류 지시만 했다? 그런데 윤석열 수사팀장이 자기 멋대로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 팀장의 증언은 감찰 결과와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이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그리고 우리 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원 수사의 지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어랏, 조영권 지검장이 사표를 썼다고? 그렇다면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그렇다면 이제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조영권 지검장이 사표를 냈으니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을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청구했고 조영권 검사장과 이진한 2차장 검사는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윤석열 팀장을 수사선상에서 배제하고는 정직 처분까지 내렸으니 말짱 도루묵.